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 자다민요양병원 강동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우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행인약침, 레트릴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인약침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미국 시민권자이시죠. 15년 전 미국 LA에 계시는 시어머님께서 담도암에 걸리셔서 지인 추천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어머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 레트릴과 고농도 비타민C, 아연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3주 치료비가 2,200만 원 정도 한다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레트릴 요법이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 환우분들도 직구를 통해서 레트릴을 구입하여 자가로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레트릴이 결국은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약적인 행인, 살구시여서 그런 환우분들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비용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추출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였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김명조 교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순도 높은 레트릴을 추출하게 되어 지금의 행인약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의학에서는 약 5,000년 전부터 매실씨, 살구씨, 비파잎 등이 약재로 쓰여진 기록이 있습니다. 기관지염이나 해수천식, 피부질환, 그리고 변비, 종양, 암이죠. 이러한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천연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분이 바로 아미그달린, 레트릴, 비타민 B17로 불리어지는 유효 성분입니다. 서양에서 레트릴 요법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랩스 박사에 의해서 이 비타민 B17을 분리하여 항암 효과와 더불어 진통, 조혈, 혈압 조절 등의 효과를 밝혔는데 그 기전은 비타민 B17의 분자 구조를 보면 2개의 포도당과 벤자알데히드, 시안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런 아미그달린이 어떤 형태로든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 암세포의 경우에는 레트릴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여 암 증식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효소인 베타글루코시다제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시아나 화합물이 암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기전을 가지게 되고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시한기를 분해하는 로다네즈라는 효소가 분비되어 시아나 화합물, 이 청산가리죠. 이것을 대사 과정을 거쳐 바로 분해되어 4시간에서 8시간 내 체외로 분해되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 기전에 의하여 레트릴이 암세포를 사멸하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이 허가가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암치료법이라 하여 미국에서는 퇴출되고 멕시코로 건너가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레트릴 요법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인에는 과학적으로 유효한 성분이 째하고 있는데 그 성분이 보통 성분도 아니고 맹독 중에 하나인 시안화합물, 청산가리죠. 이것이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분자 생물학을 부정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천연 시아나 화합물이 인체 내부의 정교한 대사 과정을 거쳐 부작용 없이 암에 작용한다는 것이
국내 많은 논문들을 통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은 또한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행인약침이 모든 암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 일반적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암에 대해서 큰 부작용 없이 조금이라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하나의 좋은 치료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인약침에 해당하는 적응증은 무엇일까요? 사실 거의 모든 암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항암과 방사선이 잘 듣지 않는 육종암, 삼중음성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위암, 자궁암 등이 있고 암성 통증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치료 방법은 먼저 관련된 체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증을 하고 한의학적 경락, 경혈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암이 있는 부위에 직접 약침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용량을 차츰차츰 증량하는 프로토콜로 진행되게 됩니다. 부작용은 수년 동안 환우분들을 치료해 본 경험과 연구 자료를 참고한 결과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아무래도 니들이 들어가니 맞은 자리가 약간 멍들거나 몽울이지는 정도이지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아픈 게 싫어서 행인을 약침으로 맞지 않고 경구로 복용하고 싶다는 환우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를 경구로 복용하게 될 경우 아미그달린이 체내에 들어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소화효소인 침, 유액 등과 만나서 아주 드물게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소화장애나 경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한 번에 많은 양인 50g 이상 많이 먹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트릴 이 살구씨를 이 경구로 복용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고 가능한 약침으로 맞는 이 치료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행인약침은 제가 암 치료에 있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아 이 직접 제조에 참여할 정도로 애정이 있는 약입니다. 저는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봉침과 더불어 환우분들의 개인의 히스토리를 참고하여 약침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처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투병을 하다 보면 표준 치료만으로 한계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연에서 주는 선물, 천연물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에 어려운 암에도 적용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우분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